오늘 함수가 처음 나가는 거라서 조금 용어 약속이 많아, 얘들아. 그래서 원래 어떤 새로운 단어를 처음 나가면 정의를 먼저 내리거든. 용어도 새로 이제 약속하고. 이 용어를 여러분들 좀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 자체는 우리가 전부터 많이 다뤘는데 이제 오늘은 함수를 되게 어, 자세히 다루어 볼 거야. 용어도 전에 있던 것보다 좀 확장해가지고 새로 정의 내리고. 일단 함수의 정의부터 알아야 되는데 중학교 때랑 함수의 정의가 조금 다르게 표현돼. 중학교 때는 뭐 하나에서 하나로 대응하는 그 관계를 함수라고 부르는데 고등에서는 이제 그걸 집합을 이용해가지고 좀 다시 정립하는 거야. 그래서 자, 집합 X가 있어. 집합 배웠으니까 X, Y가 있는데 집합 X의 하나의 원소에서 집합 Y의 하나의 원소로 대응하는 관계가 있으면 그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부를 거야. 다시 해볼게. 일단 대응부터 좀 생각해 보자. 대응, 뭐 집합 X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다고 생각하자. 6, 9, 4, 8, 12. 그래서 대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뭔가 짝을 짓는 행위를 대응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1이 4에 대응한다.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 대응이란 단어. 2가 8에 대응한다. 3이 12에 대응한다. 이게 대응이야. 그런 관계들을 대응 관계라고 부르고. 자, 그래서 이게 대응인데 함수라는 건 뭐냐면 집합 X의 하나의 원소에서 집합 Y의 하나의 원소로 대응하는 그 관계를 함수 관계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함수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대응 관계들 중에 어떤 대응 관계는 함수라고 부르고 어떤 대응 관계는 함수가 아닌 거지. 예를 들어서 봐봐. 그 대응 관계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보자. X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4. Y라는 집합의 원소가 A, B, C, D. 고 대응 관계를 화살표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돼. 그럼 이 그림 자체, 이 대응 관계는 함수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함수라는 건 여기에 하나의 원소가 여기에 하나의 원소로 대응해야지 함수야. 반드시 대응해야 돼. 대응 안 하면 함수가 아니야. 그럼 봐봐. 얘들아, 4는 어디에 대응해? C에 대응하지. 그러니까 4는 C에 대응하고 3은 A에 대응하고 2는 4에 대응하는데 1이 대응하는 게 없지. 그럼 이건 집합이 이거는 이제 함수가 아닌 거야. 함수는 하나로 대응해 줘야 돼. 다시 함수가 아니었어요. 다음 대응 관계는 예를 조금 더 들어보면 이해할 거야. 애들이 이거 함수 안 어려워. 오늘 배울 거는.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 자, 이러면 1은 어디에 대응해? B에 대응하지? 하나가 하나로 대응하지? 괜찮지? 2는 어디로 대응하냐면 B에 대응하지? 괜찮아, 아직까지. 3은 어디에 대응하냐면 잘못 썼네. 자, 원래 그림이래. 3은 어디에 대응하냐면 3은 A에 대응하기도 하고 3은 C에 대응하기도 해. 이러면 함수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함수는 하나가 하나에 대응해야 되거든. 하나가 이렇게 두 개에 대응하면 안 돼. 그러니까 화살표를 두 개 쏘면 안 돼, 얘들아. 그럼 함수가 아니야. 이건 약속의 영역이야, 얘들아. 이런 기준으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야. 자, 세 번째 볼게. 다른 대응 관계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1은 어디에 대응하냐면 B에 대응하고 2는 A에 대응하고 3은 D에 대응하고 4는 D에 대응하지.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로 대응하지. 이러면 함수야. 이게 함수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다음 대응 관계는 함수고 그때 우리가 기호로 보통 함수는 영어로 펑션이니까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해.
그 후에 f라는 함수가 x에서 x라는 집합의 원소에서 y라는 집합으로 혹은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야 라고 이렇게 써서 이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이 집합을 공역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제 치역이라는 걸 약속하면 치역은 개념으로는 함수값들의 모임이야. 함수값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약속.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가 아니니까 정의역, 공역 이런 말이 없어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아니니까 이게 함수야. 여기가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해. 선생님 D가 여기 두 개 맞아도 돼요? 라고 두 개 맞는 건 괜찮아 얘들아. 근데 두 개 쏘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로 대응하면 안 되는 거고 대응되는 그 결과물이 같은 건 괜찮아. 근데 직관적으로 내가 설명하면 두 개 쏘면 함수가 아니고 두 개 맞는 건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로만 써야 된다. 얘는 왜 함수가 아니냐면 1이 안 쏴서 하나는 꼭 써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함수가 아니고 이것도 함수 아니고 이게 하나가 하나로 대응하는 이게 함수구나라고 하면 되고 그때 얘를 정의역, 얘를 공역, 그리고 함수값들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불러. 지금 다음 함수에서 f의 정의역은 대문자 x고 f의 공역은 대문자 y고 f의 치역은 얘들아 함수값들의 모임이니까 내가 집합 원소나일법으로 표현해보면 치역은 함수값이 얘야. A, 화살표 맞은 애가 함수값이야 얘들아. 얘, B, D 이게 치역이야.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어.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여기서 이제 함수처럼 내가 표현하면 얘들아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대응관계를 f란 함수에 1을 대응시키면 그 결과물은 b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 대응관계를 그럼 f에다가 2를 대응시키면 그 결과물은 a죠. f에다가 3을 대응시키면 그 결과물은 4죠. f에다가 4를 대응시키면 그 결과물은 d죠. 그러니까 d. 그래서 이렇게 함수처럼 표현해줘도 되고 이런 게 얘들아 얘가 지금 함수값 얘도 함수값이야. 함수값들 싹 다 모아서 집합으로 표현한 게 치역. 자, 정리해볼게. 하나가 하나로 대응하면 함수. 그때 이 집합을 정의역, 공역, 함수값들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외워 얘들아 지금. 지금 용어를 외워버려 얘들아. 함수가 포인트가 뭐냐면 정의역의 원소 하나에서 공역의 원소 하나로 대응할 때 함수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포인트가 하나가 하나로 쏘면 돼.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보면 정의역의 원소 하나에서 한 개만 대응시킨다, 쏜다 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하나만 쏴야 돼. 그래야지 함수야. 근데 이렇게 두 개 쏘면 함수가 아니고 안 쏴도 함수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함수라는 건 이 전체 대응관계 모습 자체를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걸 정의 내릴게. 함수 자체를 정의 내렸고 함수가 같다라는 것, 서로 같은 함수. 그러면 함수가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라고 보면은 그냥 대응되는 그 모습이 완벽하게 똑같으면은 두 함수가 같은 거거든. 그래서 F랑 G라는 이 표현의 기호의 사용을 좀 알려줄게. 이게 FG, 뭐 H 이렇게 함수를 우리가 보통 쓰잖아, 얘들아. 그래서 F라는 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함수가 어떤 기계잖아.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잖아. 이게 딸기는 딸기 주스 나오고, 포도는 포도 주스 나오고, X 넣으면 FX 나오고 이런 거야. 이 F라는 건 이 기계 이름이 F야, 얘들아. 그래서 거기다가 X를 대응시키면 FX가 쑥 하고 나오는 게 이제 함수의 대응 관계인데, 그러니까 FX랑 F의 차이는 뭐냐면 딱 정확하게 말하면 F라는 건 이 함수 자체를 의미해. 기계 자체를.
근데 fx라는 건 그 기계에다가 x를 넣은 결과물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지만 보통은 조금 혼용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함수만 말할 때는 굳이 fx라고 안 쓰고 fgh라고 쓰기도 한다. 라는 거의 표현을 우리가. 자, 그래서 fg라는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정의 내릴게. 라는 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불러. f랑 g의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아야 돼. 그래서 f과 정의역이 이렇게 공역이 이렇게 되면 g라는 것도 정의역이 완전 똑같고 공역이 완전 똑같아야 돼. 각각 완전 똑같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는 정의역 안에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 똑같아야 돼. 대응되는 결과물이. 그래서 정의역은 이제 얘들아 정의역의 정체성은 집합이야. 그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에 대응시킨 결과물과 x를 g에다가 대응시킨 결과물이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좀 잠들게라. 예를 들어서 일단 얘들아 너희 함수 초반부 이해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 쏘는 이 대응표가 중요하거든. 뭐 대응 그림이라고 대응표라고 부를게.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해. g라는 함수도 x에서 y로 대응해. 뭐 x의 원소가 1, 2, 3, a, b, c, a, b, c, d 해볼게. 1, 2, 3, a, b, c, d 이러면은 1번은 만족하고 있는 상태지.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으니까 만족하는 상태고, 만약에 두 함수가 서로 같다면 얘가 1이 a에 대응됐으면 얘도 1이 a에 대응돼야 돼. 같은 함수라면. 2가 c에 대응됐으면 2가 c에 대응돼야 돼. 같은 함수라면. 3이 b에 대응됐으면 3이 b에 대응돼야 돼. 같은 함수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같은 함수인 거야, 얘들아. 대응되는 모습이 완전 똑같은 거지. 그래서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건 정의역, 공역이 각각 같고 정의역 안에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똑같아야 된다. 함수값. 근데 우리 실제적으로 문제 풀 때는 얘가 제일 중요하지. 거의 연산은 이거 위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함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 근데 여기 여러분들 좀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정의역을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정의되는 모든 순간들을 모아놓은 게 정의역이야. 정의역을 따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2x고 gx라는 건 x분의 2x 제곱이라는 두 함수가 같은 함수인가 다른 함수인가를 볼 거야. 그럼 일단 1단계로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은지를 봐야 되거든. 근데 따로 언급돼 있지 않으면 정의되는 모든 순간을 모아놓은 게 정의역이야. 그럼 지금 f의 정의역은 뭐냐면 실수 전체 집합이야.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잖아. 그래서 f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얘들아 실수 전체 집합을 이렇게 보통 라지 R로 표현해. 리얼 넘버. 한번 보여줄게. 자연수들의 모임, 유리수들의 모임, 실수들의 모임, 복소수들의 모임.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뭐 내추럴 넘버, 쿼션트, 뭐 리얼 넘버, 컴플렉스 넘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수 전체 집합 우리가 보통 이렇게 라지 R로 표현한다. 자연수 전체 집합을 라지 N으로 표현한다. 두 개를 보통 많이 써. 자, 어쨌든 F의 정의역은 이렇게 되고 G의 정의역을 보면 얘들아 G는 얘들아 X가 F0은 얼마야? 0이지. 근데 내가 너희한테 물어볼게. 얘들아 지금 상태에서 G0이 얼마야? 얼마야? 얘들아 선생님 개떡같이 물어보면 찰떡같이 말하면 돼.
일부러 이상하게 물어볼 때가 있어. G형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의 정확한 대답은 G형은 정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G형값은 없어. 왜냐면 얘들아, G형을 생각해봐. G형을 생각하면 0분의 2 곱하기 0의 제곱이잖아. 근데 너 절대 법칙이 뭐냐면 0으로 나누는 행위는 불가야. 너희 요과과정 안에서. 고3까지 마찬가지 얘들아. 0으로 나누면 안 돼. 나중에 수투 가면 이제 0분의 0 꼴이라는 거는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극한에서 모습을 보는 거지 진짜 분모가 0이라는 건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절대 법칙이 분모에 0 되는 상황은 안 되는 상황이야. 0으로 나누는 행위는 무조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G형은 없어. 근데 이제 수학에서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다. 분모에 0이면 안 되니까 얘들아. 그래서 G의 정의역은 뭐냐면 G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에서 0이라는 원소는 빼야 돼. 그래서 이게 G의 정의역이야 지금. 그러면 두 함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볼 건데 정의역 자체가 다르니까 볼 것도 없이 다른 함수야 지금. 다른 건 해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다른 함수야. 정의역이 달라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아야 되거든. 얘들아 너희 그래프를 그려볼게. 너 이거 은근히 두 개를 엄청 많이 헷갈려 하거든. 나중에 고2, 고3 돼서도.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ex를 그냥 그리면 되겠죠? 이게 y는 fx는 ex야. 그리고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봐봐. 여기서 이것은 x가 0이 아닐 때는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버려서 그때 gx는 ex거든. 근데 x가 0일 때에 gx는 정의되지 않아. 그러니까 0일 때는 없어, 얘들아. 일단 내가 이걸 만들어 보면 이렇게 똑같이 쟤랑 그려지는데 여긴 없는 거지. 얘를 그려보면 0에선 정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y는 gx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대부분 똑같아. 대부분의 상황에서 0인 순간만 빼고.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프 자체도 다르잖아. 다른 함수야. 알겠죠? 0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같은 함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다른 함수예요. 정의역 자체가 다르니까. 이거 그래프 이해해놔 얘들아. 여기 뚫려놓는 거. 그래프에서 뚫어놓는다라는 건 없다야. 여기 0일 때 함수값이 없다 여기. 만약에 여기 색칠을 하면은 0일 때 함수값이 뭐 1이라고 치면 함수값은 1인 거고. 지금은 이것도 없으니까 아예 없는 거지. 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에 예를 들어보고 있어요. 더 해볼게요. 어, 자, 두 함수가 같은 함수인지 다른 함수인지를 말해보래. 따로 정의역을 언급하지 않으면 정의되는 모든 순간의 정의역이거든. 그래서 F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실수도 공역도 실수 전체야. G도 안 되는 순간이 없으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공역은 실수 전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고 있어. 그럼 이제 같은 함수인지에 대한 첫 번째는 만족했는데 두 번째가 되는지를 보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F 마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F라는 함수는 마이를 마3으로 대응시키거든. 근데 G 마이를 해보면 G라는 함수는 마이를 대응시켜. 그러면 마이를 다른 값으로 대응시키니까 두 개는 다른 함수야. 그래서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는 다른 함수예요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언제 같은 함수냐면 얘들아 그럼 식이 다르면 다른 함수 아니에요? 라고 너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x라는 집합이 정의역을 내가 이렇게 지정해 줄게. 그리고 정의역과 공역 자체를 이렇게 지정을 해버려 문제에서. 그건 출제자 마음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 이 상황에서 f라는 함수는 x를 x제곱에 대응시키고 g라는 함수는 x를 x에 대응시켜. 그러면 지금 이 배경으로 f랑 g랑 같은 함수니 다른 함수니?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으니까 같은 함수야. 일단 기억은 1번은 만족했어. 두 번째는 정의역 안에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의 대응을 봐야 돼. F0과 F1밖에 없지 지금 정의역 안에 원소가. 정의역 안에 원소가 0, 1밖에 없으니까 이거 0이고 1이지. G라는 함수는 0을 어디다 대응시키냐면 0에 대응시키고 1을 1에 대응시켜. 그러니까 정의역 안에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똑같으니까 이러면 지금 같은 함수야. 이러면 F랑 G랑 같은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경을 조금 바꾸어 놓으면은 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의 의미는 정의역, 공역이 각각 같고 정의역 안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으면 돼요. 다음 거 풀어볼게. 이제 그래프를 다룰 건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다룰 거야. 다시 쓰자. 함수가 아니어도 그래프는 존재할 수 있거든. 어떤 방정식의 그래프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어서 지금은 함수의 그래프만 다룰 건데 함수의 그래프는 뭐냐면 자 그래프 정의 할 건데 얘들아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그래프야. 함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물어보면 무조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 시각적이거든. 우리가 좌표 평면에 보통 그리잖아. 그래서 너희 난이도가 이제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 그래프를 해결하게 돼 있어. 특히 수원을 하든 수투를 하든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프 정의부터 잘 기억해놔. 그래프의 정의라는 것,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는 그 함수의 관계식을 만족하는 함수의 관계식을 이제 줄여서 쓸게. 만족하는 순서상 x, y 들의 모임이야. 일단 이거 집합이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집합이야 얘들아. 점들의 모임이지. 왜 점이냐면 순서상 x, y가 얘들아 좌표 평면에서 뭐 1, 3 점이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좌표 평면의 점으로 표현되거든.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외워줄 수도 있어.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그 함수를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럼 표현을 조금 집합스럽게 표현해보면 그래프라서 G라고 표현해보면 집합인데 그래프라는 건 순서상 혹은 점을 모아놓은 거야. 어떤 점이냐면 그 함수를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지. 이제 X는 이제 여기서 정의역 안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를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 이게 그래프라는 걸 외워놓으세요. 이게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그래프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 이러면은 그 함수의 그래프인 거야 지금. 이거 외워 얘들아. 그래프가 뭐니라고 하면 그 함수를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뭐니라고 물으면 그 함수를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 혹은 순서상 x, y들의 모임이다 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 뭐 x라는 집합이 1, 2, 3이고 공역은 따로 말 안 할게. f라는 함수는 fx는 x제곱이야. 근데 f라는 함수는 라지 x에서 대응해. 정의역이 라지 x야. 여기서 실수 이렇게 하자. 그때 f의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할 수 있어. f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들아 봐봐. f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x제곱이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틀린 거야 지금. 다음 배경에서 다음 상황에서 fx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면 틀린 거야. 왜 그러냐면 얘들아 그래프라는 건 그 함수를 만족시키는 점들의 모임이잖아. 내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말해보면 점을 모아놓은 건데 어떤 점이냐면 y는 fx를 만족하는 점을 모아놓은 건데 여기서 x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 스몰 x가 될 수 있는 게 0, 1, 2, 3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이걸 내가 원소나일법으로 표현해보면 점들을 모아놓은 거지. x가 1이면 y값이 1이지. 1,1제곱이니까. x가 2이면 4고 3이면 9잖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점이 연속적으로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1,1에다가 하나 찍고 2,4에다 하나 찍고 3,9에다가 하나 찍고 이게 그래프를 그린 거야 얘들아. 이렇게 점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래프를 그려봐 이게 그래프야 얘들아. 오해하지 마.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fx의 그래프를 그려봐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암묵적으로 여기가 정의역을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정의되는 모든 순간들의 모임이 정의역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정의역이 암묵적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역이야. 그러니까 여기 순간 사이에도 다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사이에 점이 다 있도록. 자, 정리해보면 일단 정의 자체는 그냥 외우는 거야 얘들아. 그래프라는 건 그 함수를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찾아보래. 자, 다음의 그래프 중에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대응하는 수가 1, 대응하는 수가 말 이렇게 돼. 이건 함수의 그래프죠. 우리 익히 많이 하고 있던 1참수의 그래프지. 근데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뭐 다른 걸로 한번 같이 보자. 함수가 아닌 것의 그래프를. 원이야. 이것도 그래프이기는 해, 얘들아. 근데 이제 이게 함수의 그래프냐 아니냐라는 질문인 건데 원의 방정식 했잖아. 이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야. 이건 왜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냐면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는지 봐야 되는데 함수의 정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야. 그래서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가져야지 함수인데 여기서 지금 x값이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2거든 대응하는 수가 그럼 x가 1일 때를 보면 x가 1일 때 함수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값을 가지지.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내가 대응표를 그리면 1이 여기 이 값에도 대응하고 다른 값에도 대응하는 거야. 1이 이렇게 두 개 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고 이거는 얘들아 내가 하나의 x값에서 하나의 y값만 가져. 그래가지고 이건 함수의 그래프, 이건 함수의 그래프 아닌 거 이렇게 판단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기술적으로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y축과 평행한 선을 어떻게 긋던 간에 교점이 하나면 함수의 그래프야. 지금 함수의 그래프지. 근데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만들어진다 하면 이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쏘는 거라서. 자, 그러면 이것은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 한번 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게 함수의 그래프일까 아닐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한테 익숙한 이참수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참수가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데 봐봐. x값 하나에 y값 하나기만 하면 돼. 하나의 x에 하나의 y. 이 x값에 대해서는 이 y값, 이 x값에 대해서는 이 y값, 이 x값에서는 이 y값.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의 그래프지. 기술적으로 해본다면 y축과 평행한 선을 어떻게 긋던 간에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면은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함수의 그래프고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거야. 그래서 두 개 생기면 아니고 하나 생기면 맞아. 라고 기술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느냐 아니냐예요. 자, 여기까지가 함수가 무엇인지를 알아봤고 이제 함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함수에다가 이름을 줘 볼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들에서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으면 무슨 함수,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줄 건데, 일단은 그 전에 이걸 외우고 지우자. 지금 머릿속으로 쭉 한번 외워, 얘들아. 자, 그래프의 정의 중요해. 그 함수를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 볼게요. 자, 이제 뭐 독특한 몇 가지 성질을 가지는 함수들한테 이름을 하나씩 줘보자, 우리. 일단 함수부터, 그냥 함수부터. 함수, 방금 한 거. 함수란 정의어 간의 하나의 원소가 하나의 원소로 대응한다. 이게 함수야. 하나의 원소가 하나의 원소에 대응한다. 근데 여기 하나의 원소라는 건 이제 공역의 그래서 정의어 간의 하나의 원소가 공역 간의 하나의 원소에 대응하는 그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부를 거고, 이제 선생님이 증감표를 그려볼게. 증감표가 아니라 대응표를 그려볼게. 이게 이름이 없거든, 얘들아. 이걸 내가 대응표라고 부를게. 뭐 어떻게 되면 함수냐면, 예를 들어서 세 개만 하자. 봐봐. 하나가 하나에, 하나가 하나에, 하나가 하나에. 이거 함수야, 얘들아. 봐봐. F1은 얼마야? A지? 함수를 F라고 부를게, 이거를. F2는 A지? F3은 C지? 내가 하나 말하면 너희가 하나 말할 수 있으면 함수인 거야. 1, 말해봐. A, 2, A, 3, C. 이러면 함수인 거야. 근데 함수가 아닌 경우를 한번 봐볼게, 그러면. A, B, C, D. 이렇게 해볼게. 1, A, 2, C, 3. 말 못하겠지? 이러면 함수가 아니야. 얘 무조건 있어야 돼. 하나는 무조건 써야 돼. 이러면 함수지, 이제. 내가 하나 말하면 너희가 하나 말할 수 있어. 1, 2, 3, D.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함수야. 근데 얘들아, 이렇게 하면 이제 또 함수가 아니게 됐어. 왜냐면 내가 1 하면 너희가 A 말해야 될지, A도 말하고 B도 말하고 두 번 말하게 됐지, 너희가. 그럼 함수가 아닌 거야. 하나가 하나에 대응해야 되거든. 이러면 또 함수가 아니에요. 자, 이게 함수였고,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함수야, 그래프야, 얘들아. 이차함수의 그래프인 거지. 뭐 이차함수처럼 그려지는 그래프인 거지. 자, 이제, 많은 함수들이 있잖아, 얘들아.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이런 성질을 가지면은, 뭐, 이렇게 이름을 줄게. 1대1 대응 함수라고, 1대1 함수라고 이름을 주고, 이런 성질을 가지면 1대1 대응이라고 이름 주고, 이런 성질을 가지면 항등함수, 이런 성질을 가지면 상수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들 좀 구별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거야. 그 속에 어떤 다양성을. 그래서 함수들 중에 이걸 만족하면 1대1 함수라고 부를 거야. 1대1 함수 일단 정의 내릴게. 1대1 함수려면 일단 함수기는 해야 돼, 얘들아. 1대1 함수니까. 두 번째는 함수면서 이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주면 돼.
그 다음 조건은 뭐냐?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가지면 1대1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서로 다른 정의어 간의 원소를 그냥 일반적으로 x라고 부르는 거야. x가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가진다. 그러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1대1 함수라고 부르자. 지금 이거는 뭐 그냥 있던 거니까 두 번째 조건이 핵심이겠지? 이렇게 하자. 두 번째 조건이 핵심이야.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가진다. 이러면 1대1 함수야 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봐봐. 대응표를 자꾸 예를 들어볼게. 1, 2, 3 A, B, C, D 이 그림 보면 얘들아 1과 2는 서로 다른 x값이지. 근데 1과 2의 함수값은 어때 서로? 똑같지? 이러면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뭐냐면 다 다른 걸로 쏘는 거야. 이런 게 1대1 함수야. 우리 같은 걸로 쏘는 건 괜찮잖아 얘들아. 함수가. 근데 함수들 중에 다 다른 걸로 쏴버리는 함수가 있으면 이게 1대1 함수인 거야. 약속. 그냥 그러기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좀 다양하게. 얘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정의어 간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이면 f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 이 말과 같은 말이야. 이 말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식으로 나올 때가 많으니까 이걸 기억해놔야 돼.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가진다를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명제잖아. 가정, 이면, 결론.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것의 대우거든. 이것의 대우로 나올 수도 있어. 대우로 함수값이 같으면 x값이 사실은 똑같았어 라고 나올 수도 있어. 이걸 서로 대우 관계니까. 그래서 봐. 함수인데 이렇게 돼도 1대 함수고 이 말이 이 말과 이 말과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의 조건으로 나오면 1대 함수란 소리예요. 알겠죠? 이거 대우니까 인정할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이것을 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 이제 다시 한번 대응표로 확인해 보면 1, 2, 3 A, B, C, D 있는데 만약에 얘들아 1이 A에 썼어.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면 2는 A 빼고 딴 거에 써야 되는 거야. C에 쏠게. 그 다음 1대1 함수가 되려면 3은 A나 C 빼고 딴 거에 쏴줘야 돼. B에 쏴도 되고 D에 쏴도 괜찮아. B 이렇게 꼬여서 쏴도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라고 부른다. 이런 함수를. 그럼 이제 그래프로 생각해 보면 이건 지금 1대1 함수가 아니거든. 왜냐면 여기 하트랑 여기 세모에 대해서 하트에서 함수값이랑 세모에서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1대1 함수가 아니거든 지금. 함수는 맞는데.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저렇게 내려가다 올라가거나 올라가다 내려가면 안 돼서 올라가고 있었으면 계속 올라가기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1대1 함수야 얘들아. 근데 뭐 이제 이렇게 돼도 1대1 함수이긴 하고 올라가고 있었으면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고 있었으면 계속 내려가기만 해야 되겠죠.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돼도 1대1 함수예요. 올라가다가 끊겨서 올라가도 괜찮아. 1대1 함수는.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거든. 일단 함수긴 하잖아. 얘들아 모든 x값이 함수값이 다 있으니까. 함수긴 하고 서로 다른 x값은 항상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가지거든 지금 그림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줘도 1대1 함수예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1대1 함수에서 조건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면 1대1 대응이 되는데 1대1 대응이 중요해 얘들아. 나중에 이제 역함수 할 때 그 역함수가 될 조건 때문에 얘가 지금 나오는 건데 1대1 대응은 뭐냐면 일단 함수여야 되고
이걸 만족해야 돼. 그럼 이걸 만족한다라는 게 1대1 함수란 소리지. 그러니까 1대1 함수들 중에 얘들아,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1대1 대응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응표를 보자. 하나씩 쏠게. 이거 1대1 함수지 얘들아 지금. 여기서 너 여기서 공역 말해보면은 공역은 y잖아. 원소날법을 표현해보면 이게 지금 공역을 원소날법으로 표현한 건데 치역을 나타내볼게 얘들아. 치역은 함수값들의 모임이야. 여기서 함수값 다 말해야 돼. 1의 함수값은 b고 2의 함수값은 a고 3의 함수값은 c니까 a, b, c거든. 지금 공역과 치역이 똑같니? 다르지? 이러면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함수긴 한데 1대1 대응은 안 돼.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얘가 없으면 1대1 대응이야 이러면. 이게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깔끔하게 하나가 하나로 딱딱 띄워지는 이 모습이 1대1 대응이야. 얘는 하나가 하나로 쏘는데 이제 여기서 놀고 있는 애가 있잖아. 이 놀고 있는 애가 없으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만들어요? 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역함수가 되려면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거든. 다음 시간이나 배울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미리 함수를 조금 분류해 놓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인데 대응표로 다시 한번 말해보면 1, 2, 3 있으면 얘들아 이게 하나씩 딱딱 짝 띄어지고 하나가 서로 다른 하나로 가고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려면 노는 애가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원소가 3개여야 돼 반드시. 여기가 3개면 여기도 3개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 정역과 공역이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1대1 대응이야. 놀고 있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인데 우리가 좀 얘가 무슨 함수야? 라고 물어보면은 1대1 대응이라고 말해야 정확한 거지.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돼. 그럼 공역과 치역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으면 올라가기만 해야 돼요. 이게 1대1 대응의 그래프 중 하나야, 이런 게. 자, 여기까지가 큰 하나의 맥락이야.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이제 좀 별개로 몇 가지 함수들의 이름을 줄 거야. 그게 상등함수와 상수함수야. 자, 상등함수랑 상수함수. 상등함수는 뭐냐면 애들 기본적으로 함수긴 해야 된다, 다. 상등함수, 상수함수니까. 상등함수는 함수인데 정의역 안에 모든 원소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대응시키는 게 상등함수야. 그래서 정의역 안에 모든 원소 x에 대해서는 안 쓸게 얘들아. 의 모든 원소 혹은 임의 원소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x에 대해서 x를 f에 대응시킨 결과물이 무조건 자기 자신 x가 되면 그러면 이때 이 f를 항등함수라고 부른다야. 어떤 상황이냐면 얘들아 대응표로 이해해보면 자기 자신으로 대응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어. 그러면 1, 2, 3, 4가 반드시 있어야 돼. 항등함수가 되려면. 그래서 1이 1로, 2가 2로, 3이 3으로, 4가 4로 혹은 하트라는 것이 있었으면 여기 하트로. 이게 항등함수예요. 다 자기 자신으로 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얘들아 얘랑 완전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집합 자체가 이 집합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y라고 써도 되고 x라고 써도 돼.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뭐냐면 y는 x. y는 x 잘 봐봐. x 1는 y도 1이잖아. 1이 1로 대응되잖아. 2 넣으면 2잖아. 3 넣으면 3이잖아. 그러니까 y는 x가 대표적인
항등함수예요. 그래서 뭐 거의 y는 x랑 동일시 해도 돼. 이제 뭐 정의역에 따라 조금 좀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 이런 게 항등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으로 대응시키는 함수. 이거 좀 다 약속이야 얘들아. 상수함수는 뭐냐면 정의역의 모든 원수 x에 대해서 fx가 k인 거예요. k가 뭐냐면 일단 x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봐봐. 이렇다고 하면 얘들아 x에 뭘 넣어도 k라는 거거든. f1도 k고 f2도 k고 f3도 k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응토를 봤을 때 1, 2, 3, 4 있는데 하나로 그냥 모든 함수가 하나로 대응되면은 그게 이제 상수함수라는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1, 2, 3, 뭐 k야 아무거나 넣어보자. 그럼 1도 k에 대응되고 2도 k에 대응되고 3도 k에 대응되고 4도 k에 대응되고 이런 게 상수함수야. 이 k가 숫자일 수도 있겠지 뭐. 예를 들어 5라고 쳐. 그럼 F1도 5, F2도 5, F3도 5, F4도 5 이런 게 상수함수야. 이제 일반화시켜서 k라고 표현해볼게. 그럼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들아 fx는 5라는 함수를 보자. f1도 5, f2도 5, f3도 5, f4도 5, f에 뭘 넣어도 5.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면 y는 5 그리겠지. 이런 게 지금 상수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함수인데 얘들아 상수밖에 없었어. 상수함수라고 불러. 우리 다음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이런 다함수를 좀 배웠잖아. 근데 이제 상수밖에 없어가지고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정확한 정의는 정의역 안에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동일한 거예요. 여기까지야 얘들아. 더 이상 함수의 뭐 종류를 더 네이밍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오늘은 함수가 뭔지, 1대1 함수가 뭔지, 1대1 대응이 뭔지, 항등함수가 뭔지, 상수함수가 뭔지까지만 잘 깔끔하게 외워주면 되고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 역함수 등등을 배우겠죠. 어, 지금 외워라 얘들아 이거. 이거 한번 노트나 써봐. 여백이나. 이거 이 대응표를 보면서 같이 예를 들어서 이해하는 게 암기에도 조금 도움이 되니까 노트나 뭐 알고전 여백이나 이런 데 한번 쓰면서 암기하세요. 쉬운 거 먼저 한 번씩 풀어보자 얘들아. 100일 쪽 볼게요. 여기를 좀 지우자. 자, 다음 중에 1대1 대응을 찾으래. 뭐 너희 1대1 대응 찾아봐 하면은 정의를 만족하는지 일일이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래프를 그려서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프가 조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들의 그래프를 다 그린 후에 그것이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보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니까 1대1 대응이지. 왜 1대1 대응이냐면 일단 함수지. 그리고 1대1 함수지. 1대1 함수 판단할 때 애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축과 평행선 그어서 교점이 하나면 1대1 함수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x값은 다 서로 다른 함수값 가지잖아. 1대1 함수가 됐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공역이 지금 실수 전체야. 아무 말 없으면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치역도 실수 전체야. 모든 함수값 다 치역되거든. 함수값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 지금 1대1 대응이야. 우리 찾고 있던 이것이야. 자,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1대1 함수도 못 돼요. 따라서 1대1 대응도 못 돼. 1대1 대응이 되려면 최소한 1대1 함수이다가 조건이 추가돼야 되거든.
그럼 왜 1대1 함수가 아니냐면 여기서 봐봐. y는 4를 보면 그때 여기 x값이 2이고 그때 여기 x값이 마이너스 2거든. 그러니까 f y랑 f2가 똑같잖아, 얘들아. 그럼 이제 대응표를 생각해 보면 y랑 2가 둘 다 4로 대응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다른 x값이 같은 값으로 대응되고 있으니까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는 못 되는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도 못 되는 거겠지. 그래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얘들아 x축과 평행선을 그어서 교점이 맨날 하나면 1대1 함수야. 이건 지금 1대1 함수 되지. 어떻게 그어도 교점 하나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교점 두 개가 생기는 순간이 있으니까 1대1 함수조차 못 되는 거지. 얘 그래프를 그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그대로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땐 반대로 마이너스 x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죠. 얘 그래프. 그러면 이것도 역시 1대1 함수조차 못 돼. 그래서 1대1 대응은 당연히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1대1 대응이다. 넘어갈게요. 102 쪽은 애들아 증명은 안 할게. 넘어갈게요. 103쪽. 자, 다음 중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각각 찾아줘. 뭐 이런 문제야. 선생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려지죠? 이거 상수함수죠? x가 1이어도 함수값 1이고 2여도 1이고 x가 100이어도 함수값 1이고 그래서 이거 지금 상수함수의 그래프예요. 이거 그래프가 얘들아 x는 1이거든. x는 1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얘도 못 돼. 함수도 못 돼.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거 대응표를 자꾸 생각해봐. 대응표를 생각해보면 x가 1일 때 1에서 함수값이 엄청 많은 거거든. 1,0도 지나가고 1,1도 지나가고 1,2도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1에서 함수값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지. 하나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아예 함수의 그래프조차 아니에요. 그냥 그래프야. x는 1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는 아니니까 따라서 항등함수도 상수함수의 그래프도 아니겠지.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y는 x죠. 이거 지금 대표적인 항등함수의 그래프지. 1은 1에 대응하고 2는 2에 대응하고 3은 3에 대응하고 마일은 마일에 대응하고 마백은 마백에 대응하고 그래서 이것은 항등함수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함수의 그래프야.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거는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y는 마이너스 x인데 1, 항등함수가 아니지 얘들아. 1일 때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벌써 항등함수 아니고 대응되는 값이 많으니까 상수함수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항등함수도 상수함수도 아니야. 굳이 분류해보면 1대1 대응의 그래프야. 근데 지금 항등도 상수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런 거 물어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상수함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대표적으로 항등함수가 y는 x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새롭게 정의된 함수. 얘들아 너희 지금 여기서도 정의라는 말이 있잖아. 정의 define이거든. 그러니까 정의 영어로 define이잖아. 정의 내리다. 그러니까 너희 justice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야, 얘들아. 정의란 무엇인가의 정의랑은 상관없어. 수학에서 이 정의라고 말하면 뭐냐면 얘들아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에서는. 그래서 수학에선 정의가 약속과 거의 동의어야. 그러면 약속되는 함수, 약속하는 함수 이렇게 되겠지. 정의는 함수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기로 하는 거야, 그 문제에서. 봐봐. F라는 함수를 선생님이 정의 내릴 건데 이 문제에서 7번 문제 다뤄볼게요. 라지 N은 자연수 전체 집합을 의미하고 라지 R은 실수 전체 집합, 내추럴 넘버, 리얼 넘버. 그래서 F라는 함수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N을 어디다 대응시키냐면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응시키는 함수야.
문제 읽어주고 있는 거야. 그때 f의 치역을 구해줘 라는 문제였어요. f란 함수의 치역. 얘들아, 치역 정의 좀 깔끔하게 외우자. 함수 값들의 모임이야. 화살표 맞은 애들의 모임이야. 대응표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너희 초반부에는 이 대응표만큼 좋은 개념이 없거든, 함수에서. 뭐, 이 안에 원소가 무수히 많겠지.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그래가지고 계속 있겠지. 라지알은 모든 실수 다 모여있는 거니까 무수히 많지. 근데 봐봐. 얘들아, F1은 얼마야? F1은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대응시켜야 돼.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일까? 나머지 1을 3으로 나눈 1이지? F2라는 건 의미가 뭐냐면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 F3은 3을 3으로 나눈 나머지. 3,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몫이 1이고 나머지 0이죠? F4는 4를 1로 나눈 나머지. 미안.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 1. F5는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 2. F6은 6을 3으로 나눈 나머지 0. F7은 7을 3으로 나눈 나머지 8을 3으로 나눈 나머지 9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치역은 애들 함수값들 모아놓은 거잖아. 이거 싹 다 모아놓으면 치역이거든. 이거 싹 다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치역 이렇게 생겼겠네. 치역은 원소날법으로 표현해보면 이거밖에 없는 이게 치역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함수 이렇게 새로 정의 내렸을 때 너희 그냥 대응하면 돼. 얘들아, 이게 문제만 읽으면 진짜 별거 아니야. 너희가 표현이 어색해서 그렇지 이 내용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초등학생도 내용만 알고 초등학생도 그 표현법만 이해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거잖아. 근데 너희가 겁먹어 버린단 말이야.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자꾸 익숙하게 해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언어랑 똑같아가지고 이 표현이 뭔지 모르면 답을 못 내는 거야. 내용은 별거 아니어도. 그러니까 표현을 자꾸 지키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 표현은 뭐냐면 F란 함수가 여기서 여기로 대응해. 이게 정의역이고 공역이야 라는 말이고, 이 표현은 F란 함수가 N이라는 원소를 N을 3으로 한 나머지로 대응시켜라는 그 과정을 말해주는 거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고, 시역은 함수값들의 모임이니까 이렇게 되겠다라고 뚝딱 풀어버리면 돼요. 별거 아니죠. 시역의 정의 외우세요. 함수값들의 모임.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의 개수 할 건데, 함수의 개수는 얘들아, 이게 경우의 수 문제야, 역시. 너희 뭔가 개수 셀 때는 너희 경우의 수, 중2 때 배웠던 경우의 수처럼 풀 때가 많거든. 그래서 너희가 이게 함수의 개수 문제가 나중에 순열 조합할 때 또 나와. 고1 후반부에. 나중에 순열 조합 나오면 얘들아, 너희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한번 다시 설명할 텐데, 중학교 때 배웠던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랑 똑같아. 중2 때 배웠던 거. 선생님이 중2 때 지식은 여러분들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할게, 얘들아. x라는 집합이 정의역으로 사용할 건데, 이렇게 원소가 두 개 있고, y라는 집합은 공역으로 사용할 건데, 이렇게 원소가 두 개 있어. 이때 너희한테 물어보는 건 이거야.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 f는, 이걸 만족하는 f는 몇 개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 이게 고1 때만 딱 나와. 고1 때 거의 반드시 나와. 경우에서 문제인데, 봐봐. 초반부에는 이 대응표만큼 좋은 개념이 없어, 얘들아. 이제 이것을 확장하면 나중에 그래프로 해결하는 건데, 자, 여기로 함수 하나 만들어 볼게. 이러면 함수야, 얘들아? 나 지금 함수야? 함수 아니죠? 이러면 함수야? 라고 하면 얘들아, 내가 하나 말하면 너희 하나 말할 수 있으면 돼. 1, A라고 대답해야 되겠지, 너희가. 2,
이러면 함수야, 얘들아. 내가 하나 말할 때 너희 하나 말할 수 있으면. 이러면 함수가 아닌 거지. 내가 이 하면 너희가 두 개 말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함수고, 이거를 다 다양하게 만들어 봐, 얘들아. 최대 몇 개 만들어지는지. 그게 바로 함수의 개수를 묻는 거야.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갔을 수도 있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이거랑 이거랑 다른 함수야, 얘들아. 이거랑 대응되는 모습이 다르잖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거밖에 없어, 얘들아. 그래서 이것도 함수, 이것도 함수, 이것도 함수, 이것도 함수인데, 얘들아, 이 대응되는 모습 하나 자체가 함수 하나야. 그 함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야. 그래서 이 대응 관계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한 함수는 네 개 있는 거예요. 선생님 다 구해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상황에서 1대1 대응인 함수는 몇 개 있니? 그러니까 두 번째 f라고 그냥 써볼게. x에서 y로 대응하는 1대1 대응은 몇 개 있어? 함수 자체가 총 4개인데 이 중에 1대1 대응 몇 개 있는지 세면 돼. 이거 1대1 대응이니 얘들아? 하나로 쏘니? 아니지. 하나가 서로 다른 걸로 쏘니? 안 되지. 1대1 대응 아니고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 아니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이렇게 두 개가 1대1 대응이야 지금. 1대1 대응은 두 개 있는 거예요. 이건데 이거는 지금 내가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몇 개 없으니까 그냥 다 함수를 만들어서 눈으로 확인한 거야. 나쁘지 않아. 초반부엔 이렇게 공부하면 좋아.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걸 이제 경우의 수 문제로 계산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지금은 다 구해봤는데 답은 나왔어, 얘들아. 함수는 4개 만들어주고 1대1 대응은 2개 만들어줘. 여기서 이제 선생님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다 만들 필요는 없었거든. 그러면은 개수만 세보자, 한번 전략적으로. 그러면 경우의 수인데 얘들아 1을 대응시킨 결과물 F1이 될 수 있는 건 몇 개야? 이거 누가 될 수 있어?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지. F2 F2는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지. 그래서 총 네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니까 함수가 4개인 거야. 이렇게 그냥 뚝딱 푸는 거지. 경우의 수로. 여기도 해볼게. 1대1 대응. 어, 1부터 대응시켜. 1부터 대응시키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겠지.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고 쳐. 그러면 그 다음에 2를 대응시키면 얘들아, 내가 1이 갔던 건 피해 가야지. 1대1 대응이면. 그럼 경우의 수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지. 남은 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가야 되거나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로 1부터 대응시키고 그 다음 2 대응시키고 이렇게 순서대로 대응시켜서 그 경우의 수를 따져서 곱의 법칙으로 계산해주면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좀 늘어나면은 뭐 패턴은 방법은 똑같고 수만 좀 커지겠지. 선생님 한번 바꿔볼게, 얘들아. 이러면은 이 수가 되게 많이 커져. 이렇게 바뀌면은 봐봐. 하나 늘어나는 거지. 자, 함수의 개수 세볼게. 자, 1부터 대응시킬게.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가능하지. A 가도 되고 B 가도 되고 C 가도 되지. 그 다음 내가 2를 대응시킬 때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갔어도 얘가 영향을 안 받아. 똑같이 가도 되지. 그냥 함수 할 때는.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돼. 그래서 역시 세 가지야. 아무 데나 갖다 붙여. 일로 갖다 쳐. 그 다음 얘를 대응시키는데 앞에 것들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 그냥 함수 할 땐. 얘로 가도 되고 얘로 가도 되고 얘로 가도 돼. 그래서 이런 함수가 27개 생겨, 얘들아.
그러면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몇 개 생길까?를 해보자. 어, 어, 경우의 수예요. 자, 1부터 대응시킬게. 경우의 수 몇 가지? 1 먼저 대응시키면. 세 가지지? 뭐, 아무거나 가자, 셋 중에. 이렇게 갖다 고쳐. 근데 그 다음에 2를 대응시킬 땐 얘들아, 얘를 대응시킬 때 얘가 쏜 거 피해가야지. 1대1 대응이면. 피해가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1로 갖다고 쳐. 그 다음에 얘들아 3을 대응시키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한 가지야. 반드시 그것을 선택해야 돼. 남은 걸로 가야 돼. 경우의 수가 마지막에 한 가지여서 여기서 1대1 대응은 6개 생겨 얘들아. 그래서 함수는 얘들아 앞에 거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 이게 거듭제곱꼴로 나타나고 1대1 대응은 이제 계속 경우의 수가 하나씩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숫자가 하나씩 줄어드는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돼. 이렇게. 근데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경우의 수구나.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상수함수랑 항등함수까지 했고, 너희 나머지 정리 테스트 볼게. 근데,